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3일 토요일. 이제 문어를 여수에 문어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에 문어 졸업식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문어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시골이라서 물이나 지하수 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문어 손질하는 거를 그냥 뭐 일종의 그냥 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문어 숙회보다는 이제 그 문어 오늘은 문어 초밥을 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총 이제 좀 약간 좀 씨알이 요즘 시기에 비해서 씨알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이게 씨알이 좀 좋았다면 꽤 많은 양의 문어이겠으나 씨알이 좀 안 좋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장을 버릴 준비를 좀 하고요. 가위랑 이 문어 손질은 사실상 좀 뭐 손질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문어는 어차피 좀 있다가 그 밀가루로다 깨끗하게 씻을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회감처럼 뭐 물을 대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문어를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 보시면 요 가운데 막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요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기를 똑 잘라주시면 그 다음에는 문어를 뒤집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어가 먹물을 싸서 이런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힘으로 싹 내장을 잡고 그냥 이렇게 싹 뜯어줍니다. 이거 뭐 가위를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가위로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도 붙어 있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요 부분까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어주시면 여기 이제 다 뜯은 겁니다. 요 내장하고 이제 각종 내장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 옆에 붙어 있는 요건 뭐라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장 정리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고 가위로다 이렇게 해서 살짝 찔러주고 이렇게 쭉 빼시면 눈은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위로 살짝 힘을 내주시고 쭉 밀면 눈이 빠집니다. 그러면 두 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잎을 빼주는 겁니다. 문어 잎.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문어 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빠집니다. 사실은. 이제 고무장갑 끼고 하면 더군다나 이제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무장갑을 껴야 돼서 미끄러워서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칼로가 여기를 살짝 상처를 이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자꾸 빼면 그냥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문어의 1차적인 손질은 다 끝난 겁니다. 끝났죠? 이제 뭐 이따가 밀가루로 깨끗이 씻을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통에다가 이따 밀가루 그 버무려서 씻을 통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는 세 군데를 먼저 자르고 시작해 볼게요. 가위가 좀 잘 안 들어서, 자, 여기를 또 자르고, 그 다음에 뒤집으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밀든 거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거 뜯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잡고 쭉 뜯어서 쭉 내려주시면 바로 뜯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붙어있는 정소, 여기 정소일 겁니다. 양쪽에 정소 뜯어주시고, 그러면 머리 손질 끝. 그 다음에 눈. 여기 하실 때 이 고무장갑 잘 조심하셔야 돼요. 가위에 딱 찡겨서 싹 잘라지는 순간, 집에서 집사람의 그 엄청난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칼집을 양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누르면 금방 쏙 빠져요. 근데 칼집을 안 넣으면 잘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문어 빨판이 거뭇거뭇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지인들, 자기들 그 먹물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뭐 더러운 건 아니니까, 일단 뭐 밀가루를 씻기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문어를,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데, 문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가보면 이 배에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애기를 두 개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1kg라고 하면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선장님의 어떤 그 사정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들고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1kg가 나가겠습니까? 그죠? 1kg가 안 나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넓게 해서 그냥 가까이,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 가면 엄청 커 보이니까. 그래서 1kg라고 우기는데, 이제 그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울, 전자 저울 이렇게 걸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문어를 잡아서 바로 재면은 무게가 잘 안 나옵니다. 얘를 물에다 담궈 놨다가 망태기에다 담궈놓으면 이 안에 물이 찹니다.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물을 머금고 있을 때 망태기채로 재면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얘가 물을 쭉 해고 뱉어내면 그럼 무게가 확 줄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뭐 한 800 정도 되는 거, 900 정도 되는 걸 1kg가 넘는다고 막 K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달갑지는 않습니다. 뭐 각 배마다 또 낚시꾼을 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진 않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선장이 조금 친절하게 하면서 옆에 사람이 많이 잡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한번 들고 사진 찍고 그걸 또 옆 사람이 들고 또 사진 찍게 하고, 방법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배들은 좀 선별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유의 그 인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왜냐면 우리가 선장님한테 아우 나 그렇게는 사진 못 찍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한 얘기로 선장님이 그날 기분이 나빠서 포인트가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돌려버리면, 우리는 진짜 얼마 만에 시간 내서 멀리서 서울서 뭐 부산에서 뭐 이렇게 시간들 내서 갔는데 진짜 꽝 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보복이죠. 선장님의 보복인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찍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안 찍어주는 게 맞죠. 정확한 조항을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협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내 협조적인 모습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런 가짜 조항, 그런 걸 이제 가짜 조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짜 조항을 선장님이 요구를 하면, 사무장이나 선장이 요구를 하면 사실은 안 찍어주는 게 맞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 낚시꾼들을 낚시하는 그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서 했는데 이제 입을 먼저 뺐죠, 그죠? 그러면 입을 먼저 빼도 되고, 입을 먼저 빼면 내장 빼기가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순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눈을 먼저 빼도 되고, 그런 게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뭐 어느 배들은 진짜 양심적으로 사진을 찍고 조항을 올리고 이런 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장님들이 친절하게 하고 해서 뭐 낚시가 제가 이제 낚시 배를 탄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바다 배를. 그랬는데 환경들이 좀 많이 좋아지기도 했죠.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도시락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사람들끼리 밥을 모여서 못 먹게 하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코로나 직전에는 서해 쪽에 가면 뭐 배 타면 그때는 이제 음주도 가능했을, 배에서 음주가 뭐 아예 그냥 가능했을 때니까 그때는 뭐 배에서 아주 뭐 요리 잔치가 배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들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후로 서비스가 좀 많이, 그런 서비스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서비스가, 그러면서 이제 낚시 인구가 폭발을 했었죠. 폭발. 소위 말해서 폭발하듯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배짱 영업들을 좀 많이 했죠.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예약자가 뭐 가을에 할 쭈꾸미 예약을 1월 달에 해야 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손님이 넘쳐났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낚시 연령대가 제가 처음에 한 15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바다 낚시 그러면 이제 생활 낚시 말 그대로 체험 낚시죠.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 그거 말고는 뭐냐면 이제 그 갈치 낚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치 낚시 같은 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배를 타보면 저희는 완전히 꼬마예요. 꼬마. 나이대가. 예. 근데 그래서 배는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쩔 줄 모르겠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업자들은 골프보다 많이 든다는 말도 하는데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드는 비용이 실제로 다녀보면 뭐 단순하게 뭐 배값, 배 타는 값은 뭐 천차만별, 고기 어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낚시를 해보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애기부터 뭐 기름값 뭐 이런 거야 뭐 다 똑같은 거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다니기에는 그 부담이 많이 가서 잘 없었어요. 젊으신 분들이 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젊은 분들이 바다낚시 쪽으로 뛰어들면서 재미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거의 막 이제 요즘은 가보면은 30, 40대가 이 서해 쪽에 가보면 거의 주족입니다. 물론 뭐 여수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기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변화된 점이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바다 낚시에
바다 낚시를 하면 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냥 배에서 사람들이 저 따로 화장실을 저 뒤에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배에서 자기 낚시하는 자리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여자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심지어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늘어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그 조구사들 낚시 뭐 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일제가 거의 뭐 80% 이상 뭐 90% 이상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국산 애기들도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기가 약간 옆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이거는 그겁니다. 이 배들이 이제 그 배짱을 부리고 하던 시대가 이제 슬슬 저물어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제 수요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막 예전에는 그 대천항이나 오천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뭐 평일 주말 상관없이 그렇게 많았다면 지금은 사실은 주말에는 평일에는 사실 조금 딸리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진짜 잘한다는 선사들은 평일에도 예약이 뭐 예약 만료가 줄을 섭니다. 그래서 진짜 막 평일에도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많은 선사들이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 돌문어는 뭐 아무리 잡아당겨도 사람 손으로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빡빡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낚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어는 실제로 손질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는 공감하고 내 의견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내 의견은 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감해가면서 하면 좋으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가짜 조항을 올리는 선사들은 좀 지양을 좀 했으면 그런 선사들은 좀 꼭 뭐 퇴출이나 뭐 이런 살벌한 말보다는 좀 그 선사들도 좀 약간 반성을 해서 손님들이 좀 다 같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 버스를 타나 저 버스를 타나 서비스가 비슷비슷하면 불만이 없는데 그죠? 더군다나 또 이 배라는 거는 버스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한 번씩 시간 내기도 어렵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갔는데 그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가겠어요, 그죠? 올리는 그 조항 그거 보고 거기에서 쓰는 그 말들 그죠? 키로급이 연일 쏟아진다는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 그 배를 선택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고 있더라. 참 배신감 들던데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또 부역하는 낚시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선장하고 조금 친하다 이거죠. 그러면 또 막 선장을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뭐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일 듯이 그냥 달려드는 그런 사람, 그런 낚시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어디 있냐면 또 이제 특히 이제 카페 같은데, 이 카페 같은데 이렇게 보면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들죠. 달려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카페를 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유 이거 지금 그러면 마지막 남았습니다. 원래 저는 이 문어 잎도 다 따로 모아서 숙회할 때 다 데쳐서 먹는데 오늘은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따가 나중에 다 설거지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손질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손질이 됐고, 이제 뭐 이거 굳이 뭐 물에다 안 씻어도 됩니다. 이거는 밀가루로 씻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불순물을 씻는 것보다도 이 문어 자체, 돌문어 자체의 그 미끈거리는 걸 씻어내는 거라서 그게 목적이라서. 그럼 이거 여기다 밀가루를 넣을 때 이 물기가 너무 없어도 물기를 너무 쪽짜내도 잘 안 됩니다. 물기가 조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고 이렇게 먹는 거 해서 이 정도 양이면 그냥 한 번에 밀가루 부어서 한 번에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서 밀가루를 좀 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어이씨. 아우, 자기야, 밀가루는? 이렇게 밀가루를 붓고요. 골고루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고, 한번 뒤집어 주신 다음에 좀 반대쪽에도 밀가루를 뭐 충분하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왕소금으로 씻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 돌문어 자체가 나중에 요리를 해놓으면 짠맛이 나요. 그거를 어떻게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찐득할 때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빨래하듯이 그냥 힘을 다해서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손질은 간단한 거라서 그냥 이거를 잘 안 해놓으시면 미끌미끌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맛이 없죠. 이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피문어가 맛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돌문어가 맛있다고 하고 그러면 그냥 그러냐 하면 되는데 참 그 희한해요. 자기들이 돌문어를 잡으러 다니면 저 피문어 칭찬을 하면 또 막 뭐라 그래요. 맛을 모른다는 둥, 먹을 줄 모른다는 둥, 그게 뭐가 맛있냐는 둥 이래갖고 서로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돌문어가 맛있다 그러면 돌문어가 맛있고 나는 피문어가 맛있더라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되는데 그게 뭐가 맛있냐는 둥. 꼭 그런 분들이 있죠. 대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따로 뭐 빨판을 따로 검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쭉 짜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밀가루의 그 점도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고 제가 지금 머리 하나를 따로 한 게 뭐냐면 머리는 이쪽도 짜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이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안쪽인데 양쪽을 다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해주시고 빨판을 쭉쭉 짜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손질 한 애와 안 한 애를 구분하려니까 그릇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문어가 맛있냐 돌문어가 맛있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문어가 맛있습니다. 심지어 훨씬. 그리고 이 돌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돌문어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피문어를 뭐 폄훼하는 거 아니라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말씀이고요. 돌문어는 뭐냐면 이 상태로 백숙하고 처음부터 같이 끓여도 얘가 흐트러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끝까지 같이 끓여도. 그래서 백숙에도 저는 가끔 잘 넣어 먹습니다. 그럼 국물도 시원해지고. 뭐 백숙 먹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지만 문어를 넣어서 먹는 것도 저희는 꽤 좋아합니다. 꽤 맛있습니다. 그리고 말판은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거 손질할 때 이 다른 데는 그냥 다 같이 비벼지니까 괜찮은데 이 머리 부분을 제가 따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래서 아마 바다에서 잡는 모든 고기 중에 제일 손질하기 손쉬운 게 문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쭈꾸미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막 200마리씩 잡아오면 그거 눈 빼야죠. 물론 그거 또 거기도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걸 뭐 눈을 빼고 내장을 빼냐 그냥 다 먹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집에서는 또 그걸 싫어하거든요. 뭐 눈이 있으면 안 먹는다 입도 빼야 돼요. 똑같이 문어하고. 그러니까 200마리를 눈 빼고 입 빼고 내장 빼고 하려면 잡는 시간보다 이 손질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그 껍질 까는 게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갑오징어 같은 건 또 껍질까지 까서 그걸 또 뭐 2개, 3개 소분해서 진공 포장해서, 왜냐면 이제 지금도 지난 가을에 잡아온 이제 갑오징어들이 있는데, 지금 꺼내서 회로 먹어도 아주 뭐 맛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지금 날이 흐려서 지금 이제 진눈깨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그러고 있는데, 겨울에 낚시도 못 가고 그럴 때 한치나 갑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손질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꺼내서 바로바로 드시면 별미고, 낚시 다니는 사람만의 뭐 특권이죠. 뭐 일반인들은 뭐 물론 뭐 횟집에 가서 사 먹으면 좋겠지만, 특히 여기 저희 지금 여기 사는 곳은 뭐 충청도의 아주 산골이라서 산속에서 이런 귀한 어떤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가진 취미가 늘 자랑스럽죠. 제가 저희 친구들도 뭐 골프 치는 친구들도 많고 등산하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니들은 골프 치러 다니면서 남는 게 뭐냐? 골프 치러 가서 뭐 이것저것 건강은 뭐 똑같은 얘기고, 술 먹고 뭐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우리는 끝나면 주변 지인들한테 이 귀한 문어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주고,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냉장고에 늘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남는데 니네는 뭐가 남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그래서 제 논리는 그렇죠. 제 논리는 그래서 이 취미가 훨씬 낫다 라고 저는 이제 우기고 있지만, 그것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뭐 인정 안 하면 어떨 거고, 인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뭐 다 깨끗이 씻는 거. 그렇죠. 문어 손질은 그거죠. 깨끗이 씻는 거. 그게 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저는 이걸 잘한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참, 잘한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뭐 빠르고 편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해보고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영상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면 하나 한 번씩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찍고 있긴 하지만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할지, 편집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닦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지금 저는 이제 완전히 밀가루를 좀 약간 뭐라죠? 묽게 했다 그러죠. 묽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밀가루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슬슬슬슬 쓸려 나갑니다. 근데 이 밀가루를 좀 너무 많이 넣거나 되게 하면, 그러면 이 밀가루 이게 안 닦입니다. 이게 여기 딱 들러붙어 갖고 손으로 막 문질러도 잘 안 닦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하면 묽게 했기 때문에 슬슬슬슬 하면 그냥 다 씻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묽게 해야 이 빨판에 이 밀가루가 끼질 않습니다. 그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면
에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주 색깔이 보시면 깨끗해져. 이게 이제 보이시죠? 눈으로 들고 하는 것도 보시면 이제 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 바로 말씀드리지만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주머니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깥쪽은 깨끗하게 닦이는데 밀가루가 이 안쪽에 안 닦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꼭 한 번씩 뒤집어서 한 번씩 따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 부분은 혹시 이제 밀가루나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짜주시면 조금 됩니다. 끝. 마찬가지로 똑같이 머리 부분 안에 밀가루가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우 지금 이렇게 제 느껴지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뽀득뽀득해요. 안 나가죠. 그죠? 아까는 쭉 나가다가 지금은 지제가 꽉 잡는다고 해서 이게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뽀드득 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뽀드득. 이제 미끄러운 게 하나도 없게 아주 잘 깨끗하게 잘 닦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손질만 해서 뭐 한번 먹을 만큼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건 뭐 2마리나 3마리씩, 큰 거는 그냥 1마리씩 이렇게 한 번에 먹을 만큼씩 소분을 해서 얼려 놓으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예 그냥 다 삶아서 그리고 삶아서 삶아서 소분을 해 놓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각자 이제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돌문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작은 것도 한 25분 이상, 30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것들, 얘는 한 40분, 45분 푹 삶아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 문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문어 삶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면 돌문어 기준입니다. 저는 그 피문어는 잘 모르니까 돌문어 기준으로는 이거 5분 삶아도 익습니다. 익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뭐 5분, 7분 이렇게 삶으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것도 한 20분 넘게 삶으면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지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분 이내 짧게 삶은 거보다는 푹 삶은 거를 더 맛있다고 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알죠. 뭐 이런 것들이 팁이죠. 이제 문어 같은 경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 문어는 뭐 오래 삶으면 질기다 이러는데, 이 돌문어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쭈꾸미나 이런 거는 오래 삶으면 질긴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데쳐 먹듯이 데치듯이 하는 게 맞고요. 이 돌문어는 약간 오래 삶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삶고 나면 아시겠지만 물이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물이 빨갛게 올라오는데 그 물은 버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 육수로 쓰셔도 되고, 가장 흔하게는 그 문어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죠. 이제 육수를 빼놓고
일단 오늘 영상 문어 손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편집이 되기를,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